앞으로 10년 뒤 집값의 미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 변수 중 하나가 금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대출 비용이 상승하여 주택 구매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매수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고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됩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변동하고 있으며 이 추세가 10년 뒤까지 이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게 유지된다면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는 자금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어 정부와 중앙은행이 다시 금리를 완화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띨 수도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국내외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지도 부동산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다면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가로 이어져 주택 구매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과거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과거처럼 폭발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기에 경기 침체나 불황이 오면 부동산 시장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특히 청년층 비율이 감소하면 주택 수요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중에 매물이 많은 상황에서 구매 수요가 감소하면 집값이 하락하거나 적어도 큰 폭으로 오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령층이 많아지는 사회에서는 상속 및 증여 등을 통해 시중에 주택 매물이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고령층이 집을 처분해보다 편의시설이 집중된 도심 혹은 요양시설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려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외곽 지역이나 인기가 낮은 지역의 집값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1인 가구의 급증은 소형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에 대한 선호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 모두 교통이 편리하고 상권이 좋은 지역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 중심으로 소형 평형대 주택의 수요는 어느 정도 탄탄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인구 감소가 전체 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특정 지역 유형 주택의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큽니다. 세금, 규제, 대출 규정, 주택 공급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화가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에 대한 세율을 높이면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거래를 자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늘리면 매수세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처럼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부 정책은 몇 차례 바뀔 수 있으며 정권 교체나 경기 상황에 따라 강력한 규제와 완화 정책이 번갈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 공급량은 집값의 장기적 추세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도시, 특히 수도권은 여전히 주택 수요가 높습니다. 향후 재건축 재개발, 공공주택 공급, 도시재생 사업 등이 어느 정도 속도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집값은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그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이어진다면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인구 감소,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취업 및 교육 기회의 집중 등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강남권, 인기 학군 지역 등 선호도가 매우 높은 곳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격차가 여전히 클 수 있습니다. 지방은 인구 유출 및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정부 정책 또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활기를 찾을 수 있으니 지역별로 뜨는 곳과 지는 곳의 구도가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도시 내에서도 오래된 주거지와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 간의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구도심은 도로나 상권 등 생활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어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큰 가치 상승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반면 신도시는 새롭고 현대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므로 교통망과 교육 환경이 잘 확보된다면 꾸준한 인구 유입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10년 뒤 도시 내에서도 인프라 필수 개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 더욱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많은 기업들 사이에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앞으로 10년간 기술 발전과 업무 문화 변화로 인해 재택근무나 유형근무 제도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퇴근 시간 부담이 줄어들면서 굳이 도심 고가의 아파트에 살 필요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연 친화적인 외곽 지역이나 교통이 덜 복잡한 위성도시로 이동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홈 기술과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신축 아파트나 리모델링을 통한 친환경 스마트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고 건물 에너지 효율 인증, 재생 에너지 활용 등이 중요해지는 추세에서 노후 주택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 무조건 오른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변동성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대규모 자산가들 중에서는 국내 부동산에만 투자하기보다는 해외 투자나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자금을 분산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부동산 투자 자체가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빚을 내서 집을 사자는 흐름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이 여전히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인식
인식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이자율이나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에는 다시 매수세가 몰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10년간의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의 사이클이 반복될 것이므로 단순히 오른다 vs 내린다로 양분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가치와 수요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뒤 집값은 전반적으로 빠르게 오르기보다는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과 같은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전반적인 주택 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나 도심이나 교통이 우수한 지역 그리고 소형 평형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단기 변동성은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 기조와 완화 기조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며 그때마다 시장 심리가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금융 환경이 부동산 매수세를 좌우할 것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고 금리가 높아지면 수요가 줄어드는 패턴이 이어질 것입니다. 기술 발전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확산되면 굳이 도심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와 문화생활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도심 거주를 선호할 수 있어 수요가 분산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대도시 핵심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고착화될 수도 있습니다. 신축 리모델링 등을 통해 미래 가치를 확보한 주택은 인기를 끌 수 있으나 노후주택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규제나 스마트홈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는 주택은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으로 10년 뒤 집값의 미래는 단순히 오를 것이다 혹은 내릴 것이다로 단정짓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 경제 성장률 둔화, 정부 정책, 지역 간 격차, 기술 발전,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환경까지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변동성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높은 지역 혹은 유형의 부동산은 여전히 수요가 유지되거나 상승 여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교통망이 확충되거나 첨단 산업단지가 유치되는 지역 혹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곳은 장기적으로 유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소형 평형, 편의시설과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대한 선호가 커지며 외곽 지역이나 노후주택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10년 뒤에 부동산 시장을 준비하는 개인이라면 단순한 가격 상승 기대감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재무 상황을 고려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동산도 하나의 투자 자산이자 생활 공간임을 감안하여 금리 정책, 인구 동향 등 다양한 변수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바뀌는 트렌드, 특히 에너지 효율, 스마트홈, 리모델링 수요 등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10년 뒤에도 비교적 안정적이면서도 가치를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는 자산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